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부동산을 싸게 사는 사기급 스킬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부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로 2년 반 만에 월세 150만원과 시세 차이 1억을 만든 경매하는 직장인 경장인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매에 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방법을 통해 소액 약 1000만원을 가지고 2년 반 만에 부동산을 팔지도 않고 1억의 현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경매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경매는 누군가의 빚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생기겠죠? 그럼 그 채권자는 얘기를 할 겁니다. 돈을 빌려줄 테니 갚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나에게 담보를 주시오. 그렇게 담보가 설정이 되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담보가 경매로 나와서 처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매로 처분된 금액을 가지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법원 중재 하에 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당이라고 하죠. 담보물은 제가 하는 부동산 주택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토지, 상가, 건물 등 매우 다양합니다. 채무의 종류로는 가장 흔한 은행 대출인 근저당이 있습니다. 흔히 주택을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텐데 이 대출의 상환이 문제가 되면 은행은 담보물인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그 대출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 외에 개인 간의 금전거래 및 세금 체납 또는 카드 연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주택을 압류하여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경매 접수가 되면 전국의 이제 경매 사이트 및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공시가 되고 그 물건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원하는 가격에 입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보통 파는 물건들은 이미 가격이 정해져 있죠. 하지만 경매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단 가격을 본인이 쓰시려면 시세가 얼마인지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가격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매는 가격을 가장 높게 쓴 사람, 소위 낙찰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낙찰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에게 소유권을 얻을 권리, 바로 집에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얻을 권리를 주기 때문에 같은 물건에 입찰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매 법정에 와서 입찰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낙찰되는 가격은 높아지겠죠. 그렇게 낙찰을 받고 소유권을 가져갈 권리를 얻으셨으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쓴 가격만큼의 잔금, 그러니까 남은 돈을 지불을 해야지 그 소유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해 주시는 분이 연결해 주시는 법무사분을 통해서 법원에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을 취득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라고 끝나면 정말 좋겠지만 경매로 물건을 싸게 취득했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더 있습니다. 한 달 꼬박 일해서 월급 받는 거 생각하면 정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너무 미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추가로 해야 될 일은 경매로 받은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 전 집주인의 임차인, 월세자 아니면 전세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전 집주인의 소유자가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분과의 이사 협상 또는 재계약 협상입니다. 이것을 소위 명도 협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다뤄볼게요. 그렇게 명도 협상이 완료돼서 집이 비어있는 상태면 그 집에 이제 직접 가셔서 한번 상태를 보셔야죠. 왜냐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려면 집 상태가 양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양호하다면 그냥 사진을 찍어서 광고를 하면 되겠죠. 공인중개사분한테 여기 매물로 내주세요 라고 하면 될 거고, 대부분은 사실 그게 아닐 겁니다. 인테리어를 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시고 어느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사진을 남겨 놓으시겠죠. 그래야지 인테리어 상담을 받을 때 업자분들이 사진을 보고 견적을 낼 수가 있겠죠. 물론 인테리어 수리를 함으로써 꽤 많은 돈이 지출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부동산을 그것보다 싸게 경매로 취득을 했기에 그 물건의 가치를 더 높인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인테리어 한 집과 안 한 집의 매도 금액 차이와 임차가 월세나 전세로 내놨을 때 그 금액 차이는 분명히 인테리어를 한 금액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는 돈이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비용이 아니라 이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집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인테리어를 하시고 임차 세팅 또는 매도까지 하시면 부동산 경매 전 사이클을 돌리셨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공인중개사분들에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물론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시세 차익으로 기본 1,000만 원 이상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에 비하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명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단시간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경매에 필요한 가격조사, 물건조사, 현장조사 등 각 카테고리별로 자세히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찍을 경매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